자, 이런 식으로 이제 p 값이 뭐 어떤 그냥 상수, 정해진 상수 값인 거야. 근데 이런 걸 이제 주기 함수라고 해, 무조건. 이런 걸 주기 함수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상태를 만족하는 양수 값이고, 양수 p가 최소일 때, 그때 p 값을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렇다고 쳐보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만족하는 거 맞지? 주기 함수로서 만족하는 건데 이것도 만족하는 거잖아. 이것도 만족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이 텀을 만족하는 가장 짧은 길이를 주기라고 하겠단 말이고, 이것도 주기 함수고 저것도 주기 함수다. 아무튼 뭐 그 뜻입니다. 그 뜻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봅시다. 자, 요함수 많이 봤지, 요함수. 요함수가 우리가 우함수인 거 알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함수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문제에서. 또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y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 함수. 특별히 우함수란 말은 없을 것이고, 그냥 y축 대칭 함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꼴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얘를 한쪽머리 해가지고 는영 이렇게 해서 주든지, 그 안에서 파악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얘기해보면, 이제 이 우함수라는 거는 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있잖아. 이 마이너스를 우각 씹어 먹은 거야. 그 마이너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f의 마이너스 x. 얘는 이제 x가 이게 스물스물 기어 나온 거야. 마이너스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이런 형태를 만족해.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기어 나왔다 해서 기함수. 차라리 그럴 때가 편할 때가 있어.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무함수가 왜 무함수라고? 우걱 씹어 먹어서 마이너스를. 그럼 기함수는요? 그 스물스물 기어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얘는 씹어 먹고 이렇게. 우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함수 총정리 좀 합시다. 자, 우기 얘네들 이용해서 이제 합일 때, 곱일 때, 합성일 때 어떻게 될지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합일 때는 자, 이것부터 정리해보자. 그럼 우함수하고 우함수 더하면 무슨 함수게? 우함수. 우함수겠죠. 왜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뭐 hx를 fx 더하기 gx로 보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를 딱 넣어봐. 마이너스를 쏙쏙쏙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먹히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우함수면은 다 씹어 먹히겠지. 마이너스면. 네. 그럼 hx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함수인 거야. 그 나머지도 이제 다 파생 가능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함수면은 무조건 그냥 기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함수 성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씹어 먹히는 거야. 그 합성함수도 이해하기 되게 쉽고 곱셈도 이해하기 쉬운 거지. 얘는 판단하기 힘들죠. 네. 판단 불가예요. 근데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나올까? 1차적으로 기함수는 되겠지. 네. 기함수가 되면서 또 무슨 함수도 될까? 우함수. 근데 우함수 중에서도 무슨 함수만 가능할까? 이참. 영함수만 가능해. 영함수. 그 뭐예요? 그냥 y는 0. 그거 말고 다른 거 되나?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영함수가 있는 거야. 기영. 감정도 분신 안 혹시?
네. 기용. 네, 곱하기. 봅시다. 근데 당연히 기우나 우기는 상관없죠. 어차피 자리 바꾸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우기. 그다음에 기기. 자, 이거 세 개만 따지면 되죠. 근데 얘는 우 함수는 어떻게 될까? 다 둘 다 우고 10회 묶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함수지. 우기는 어떻게 될까? 하나만 기어 나왔잖아. 하나만 기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남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기함수가 되고, 얘는 둘 다 기어 나오잖아. 마이너스가 둘 다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 그럼 동시에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가 돼. 그러니까 굳이 안 외워도 이제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화면 잘릴 것 같은데 그죠? 좀 있어. 합성은 이제 요 밑에다 쓸게. 합성. 합성도 졸라 쉽다. 잘 봐. 아니, 5부터 가야지. 자, 이거 봐봐. 이거 무슨 함수겠어? 여기 마이너스를 딱 먹였어. 여기서부터 이미 씹혔지. 마이너스가. 네. 이미 마이너스가 씹혔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함수야 그냥. 우함수. 얘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지만 밖에 있는 이 껍질에 의해서 씹혀 먹겠지. 그럼 뭐야 또? 얘는 처음부터 씹혀 먹겠잖아. 튀어 나온 마이너스가 없지. 그러니까 우함수. 기어 나오고 기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 네. 예? 모르겠어요. 아까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얘부터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가보자 이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집어넣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따져보면 g의 마이너스 x나 gx나 같잖아. 네. 이미. 네. 그럼 그게 hx지 그냥. 네. 네. hx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가 씹혀 먹히지? 씹어 먹히잖아. 이 g가 우면.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같잖아. 예. 그러니까 h 마이너스 x가 그냥 x니까 우함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씹어 먹히는지 계속 기어 나올 수 있는지 이거 보면 돼요. 근데 합성함수는 장벽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우면 무조건 씹어 먹혀. 끼기 이렇게 하면 다 기어 나올 수 있어. 한쪽이 우면 무조건 씹어 먹힙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이제 다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뭐 다음 기회에 내가 또 풀어볼게요. 그다음 이제 그 반원의 방정식 가봅시다. 차수로는 판단 못해요. 차수? 판단 못해요. 어떤 차수? 그 Y축 대칭은 짝수 차수 안 돼. 그리고 원점 대칭이 O축 차수. 그게 그 짝수 차수, 홀수 차수는 다항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기함수, 우범수가 다항함수만 있는 거 아니거든. 다른 함수도 있어요. 로그도 있고 치수도 있잖아. 그리고 적절히 막 평행곱식이고 대칭곱식 가지고 적절히 조합하면 얼마든지 뭐 y축 대칭이나 기함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항함수로 한정되진 않아. 몇 바퀴 도는 거지? 자, 반원 방정식 보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리함수 배울 때는 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만 기억하거든. 저 루트 안 여기 잘 봐. 루트 안에 x 몇 차식이야 이거? 1차. 1차식이란 말이야. 1차식일 때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야 지금? 몇 차식이야? 이게 2차식이지. 2차식이고 최고차함 계수가 마이너스지. 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자, 이걸 좀 잘 정리 좀 해볼게. 이걸 잘 정리 좀 해보면 이거 1 넘겨가지고 y-1이지. 게다가 양변 제곱하면 y-1 제곱 맞나?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공방.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썼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 지금 역함수 구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식은 이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이 값이. 그러니까 얘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y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y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네. 그리고 얘가 실수값으로 정해져야 바탕은 아니고 좌표평면에 찍힐 거니까. 그래서 1-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네.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정해질 거거든. 네. 아. 그래서 이제 원이긴 원인데 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반. 이 범위 내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은 중심이 뭐야? 0,1이지. 0,1이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위쪽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부를 거야. 상반원. 뭔가 상도 있으니까 하도 있을 것 같지? 그지? 하도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면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면도식으로 할까? 여기 루트 앞에 있잖아. 루트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에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x 범위는 지금 요거 똑같거든. 근데 y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연두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하반원. 아 물론 교과서에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디 교재에도 그런 말은 없어.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뿐이야, 쌤이. 알겠죠?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뭐 b 정도 해도 되겠나? 그리고 여기도 얼마든지 평행이동으로 이 자리도 뭔가 숨겨 놓을 수도 있겠지. 그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이제 판단할 때 얘는 무조건 상반원. 무조건. 그지? 하반원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이거 어디 많이 쓰이냐면 이제 주기함수하고 콜라보 시켜가지고 이제 볼록 엠보싱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게 이 상반원이 있잖아. 상반원이랑 어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대충 만들어 볼게. y는 이제 m에다가 x-2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얘랑 분홍색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럴 때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 봐봐. 얘는 정점이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일단 두 점 만나는 그 경계선이 기울기가 0일 때랑 지금 분홍색만 봐야 돼. 분홍색만 보시면 자,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경우랑 또 어떤 경우? 접하는 경우가 딱 경계가 되겠지. 요런 콜라보로 이제 반원이랑 같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 이것도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개념화 시켜서 좀 설명을 하고. 너네 그 분수 알지? 분수. 물줄기 막 뿜어 나가는 분수 있잖아.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이름 지을까 하다가
분수함수 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 근데 분수함수가 있잖아. x 플러스 2분의 x라고. 분수식, 유리함수 이름이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이렇게 이름 짓기로 했어요. 나중에 변형될 수도 있어요. 분수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뭐라 할 거냐면 분슈 함수를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땠어요? 리얼했어요?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엔티반에 재밌었는데 힘들어. 문제만 들어봐. 못 가서 힘들어. 나랑 해서? 영훈이한테 한 번 해주세요. 먹고 살긴다. 그만하자. 차라리 이게 더 잘 푼 거지 이거. 이게 더 잘 푼 것 같아. 얘들아 이게 뭐냐면 이쪽만 뻗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또 뻗는 거란다. 이런 함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물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얼굴이 하얘진 거야. 그 얘기인데. 고래인 모르. 저 영상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이제 더하기 1. 얘가 지금 무슨 특징이 있어? 루트 안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지. 네.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봐. 없으면은 시점이 1,1이지. 네. 그러니까 1,1이니까 잘 봐. 절대값이 없으면 1,1이면서 1사분면으로 뻗어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x지. 네. 그럼 몇 사분면으로 가는 거야? 2사분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도 뻗어 나가는데 저쪽으로도 뻗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수 모양처럼 생겼다. 생각보다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알려주고 싶었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것도 봐봐. 뭐 또 있냐면은 이것도 한번 봐봐. 이건 시작점이 어디야? 1,-1이지. 1,-1이니까 자, 이거 바꿀게. 이러면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제 여기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면 4사분면 가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아 나가고 동시에 마이너스면 3사분면이니까 이렇게 뽑아 나가죠. 나 내가 물 뿜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조십니까? 또 뿜어줘? 예? 또 뿜어줄까? 조는 애한테 보고 물 마시라고. 좋은 친구인데 이제 좋은 친구들은 내가 이 물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총. 아까부터 계속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수압으로. 근데 이게 영상에 이게 물줄기가 보일지 모르겠어. 근데 잘 보이려나? 이거 응용어 보여줄게. 자, 이거 대표 문제가 뭐냐면 대표 문제가 이거예요. y는 mx 플러스 이거. 그러면 정점이 0,1이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날 거란 말이야. 세점 지나는. 그렇지. 문제 봤지? 네. 오. 스마트합니다. 아무튼. 근데 얘랑 이제 보라색 직선이랑 파란색 곡선하고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범위를 구하라. 이러면은 이 직선하고 이제 딱 요 만날 때가 경계선이겠지. 접한. 접할 때 하나 찾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0일 때. 요 사이 범위라는 거지. 그래서 분수함수랑 콜라보가 같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문제 다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 너무 촉박하다. 자, 아무튼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보면 일단 그런 거야.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요 경우의 수 관련 문제 있잖아. 이거는 사실 이제 긴 그런 경험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분류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내공이 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냥 뭔가 풀이를 계속 보여줄 때마다 그렇구나, 그냥 외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이제 이 태도를 좀 알려줄게. 경우의 수를 공부하기 위한 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나? 물론 쉬운 문제들은 그냥 짝짝짝 풀잖아. 거기는 그런 건 다 예외야. 예외고 복잡한 문제들일수록 이제 어떻게 접근하란 말이냐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되는 게 분류야. 분류.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있잖아. 이 분류를 다양하게 해봐야 돼. 뭔 소리냐면 이런 게 있거든. 맨날 아침마다 어머님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라, 밥 좀 먹고 가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이제 배 안 고파 하고 나가고 그러지. 근데 이제 대학교 딱 가봐. 대학교에서 이제 타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취생활하면서 한 2, 3년 딱 지내봐. 그럼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엄마 생각이 돼. 엄마 집밥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지금 그 밥 해주시는 그런 감사함을 지금 몰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익숙함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야. 뭔가 계속 호의가 계속되면 불린 줄 알아. 그게 계속 아, 정말. 당연해지는 거. 이런 것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연애할 때도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 같은 거 이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뭐 이렇게 뭐 편지도 있잖아. 편지도 하루에 한 번씩 보내잖아. 그럼 뭐 이게 당연해지는 거야. 정성인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 푸는 거 있잖아. 문제. 내가 문제를 풀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내가 문제를 졸라 열심히 풀어가지고 한 A4 한 두 바닥 걸려가지고 풀어냈어. 개고생해서 풀었어. 근데 선생님이 한 줄 만에 풀었어.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 우와 씨발 이렇게 들죠. 근데 본인이 문제 안 풀어봤어. 안 풀어보고 한 줄 딱 봤어. 그렇구나.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나?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할 때 그런 쇼크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힘들게 풀어보고 나서 빨리 풀어본 그 이제 간결하게 정리된 그 식을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엄청 기억에 쇼크로 남거든. 잘 남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소리냐면 분류를 다양하게 해보라는 소리야.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어렵게 풀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시험 풀이를 보면 그게 잘 남아. 충격적으로 남아 들어가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분류를 되게 다양하게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접근하면 쉬울까? 이제 이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뭔 소리냐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잡고 시작해볼까? 저걸 먼저 잡고 시작해볼까? 뭐 이런 논리인데 뭔 소리냐면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줄 세우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 그래서 남자를 먼저 세우는 게 쉬울까? 여자를 먼저 세우는 게 쉬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쉬운가? 여자가 먼저 하는 게 쉬운가? 먼저가 아니고 여자가 쉬운가?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해봐야 되지. 여기 다 튀었네요. 지금. 자, 아무튼 아까 물풀이 왜 심판이 살아있네. 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원래 방법 있지. 원래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면서 동시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여사건 방법이 있거든. 항상 그 두 가지는 항상 유념해야 돼. 이게 원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지 반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원래 방법이 편한지 아니면 뭐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지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 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또 나오는 만큼 또 그대로 또 나올 거거든. 그럼 그때는 이게 정립이 되는 거야. 아, 얘는 그냥 원래 방법이 빠르다. 얘는 여사건이 빠르다. 얘는 이미 머릿속에 낙인된 거야.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칙들은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지.
법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뭐 포함 배제 원리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때 어떻게 돼? 경우의 수 교집합 빼줘요. 그렇지.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원리는 반드시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 없이 세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경우의 수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아이템은 수용도야. 노가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시도는 노가다라는 거야. 그 노가다가 할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그때는 분류를 통해서 찔끔찔끔 노가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류에 따라서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 어떤 분류로 가면 노가다를 적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면 말이야. 그래서 이쪽 접근인지 저쪽 접근인지 잘 보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말이 많아지니까 자꾸 꼬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고배 법칙 가봅시다. 고배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이거야.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어때요? 이제 곱하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럼 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굳이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22하 자연수가 있겠지. 22하 자연수가 있다면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5배수 또는 7배수 문제로 만들어 주면 되지. 그럼 중복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되냐면 2배수 또는 뭐 5배수 뭐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하면 중복이 발생하잖아. 그럼 중복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호배가 이제 3개짜리도 있잖아. 호배 3개짜리. 안 쓰겠습니다. 3호배. 문제를 바로 가보면 이제 1부터 99까지 자연수가 있다. 그럼 이건 이제 369 게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개수 셋이요. 이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을 빼줘요. 3의 배수로 되면 이 369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네. 그치? 그래서 포배로 등장할 때 이제 3이 들어가는 경우, 6이 들어가는 경우, 9가 들어가는 경우 세고, 36 들어가는 경우, 69 들어가는 경우, 39 들어가는 경우 빼주고, 맨 마지막에는 369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더해주면 되지. 369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더하기 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제 접근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야. 봐봐. 얘를 이제 999로 늘려볼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호배를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사건 접근이야. 잘 봐. 잘 봐요. 결론적으로 여사건 접근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001지 001을 1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000부터 999까지 다 세버린 다음에 뺄 때도 000 빼줘도 되지. 네. 그렇게 따지면 몇 개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0부터 9까지 09, 09, 10, 10, 10 1000가지죠. 그럼 10의 3승가지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369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369 빼면은 각각 몇 가지야? 3개씩 빼면 되잖아. 네. 그럼 7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을 7, 3승 빼면 되죠.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사건 접근하는 게 훨씬 위력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아니 난 됐어. 그러니까 369가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되잖아. 을 하나 369에 하나라도 나오면 되잖아. 근데 369가 다 빠졌어.
그 0부터 9까지 369를 빼면은 7가지지. 네. 7가지 상승사 빼버리면 적어도 369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됐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익힘 1부터 갑니다. 이제 적당히 그 동전 문제나 짝수 문제, 홀수 문제 이거나 주사위, 약수 이런 것들 다 전격 분해해서 쫙 펼쳐줄 테니까 그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되게 많다. 내 말을 지금 제대로 들었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자, 아무튼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찬호가 한 번만 다시 까먹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너네 사람 그 인체에 이렇게 심장이랑 콩팥, 간 이런 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옛날에 사람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주사위 전격 해부, 동전 전격 해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부해서 보여줄 거라고. 약수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잘 담아놔. 나중에 되게 유용할 거니까. 네. 그래서 봅시다. 일단 대입 1부터 볼게. 574번. 자, 발전 문제 위주로. 자, 주사위 2개 문제 있잖아. 주사위 2개 문제는 있잖아. 이거 앞만 세봐야 최대 몇 개야? 36개란 말이야. 그 경우에 따라서 그냥 36개를 다 적은 다음에 판단해도 생각보다 안 늦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은근히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6 곱하기 6 큐브 있잖아. 그걸 딱 그려놓고 거기 안에서 상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봐봐. 뭘 보여주고 싶냐면 274페이지 보면 풀이 보이지? 네. 풀이 보면 이게 다 써놨잖아 지금.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주사위 2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막연한 경우가 생기잖아. 또 얘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쓰세요 표를. 얼마 안 걸려 생각보다. 됐지? 그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봅시다. 밑에 이제 주사위 3개 문제지. 발전 문제는. 자, 주사위 3개 문제인데, 자, 내가 이거 전격 해부해 줄 테니까 옆에다가 너네는 뭘 쓰냐면 이제 두 개짜리 연습을 좀 해봐, 알겠지? 잘 봐. 자, 짝수를 쌤이 O라고 하고 홀수를 O표라고 한번 해볼게. 네. 그리고 주사위가 3개니까 A, B, C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 나오겠어? 8가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볼게. 자, 동글동글 뽑혀. 다음 동글동글 뽑혀. 이거 부분집합할 때 많이 봤지? 동글 뽑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건 전격 해부 한번 볼게.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무슨 수가 나올지, 다 합하면 무슨 수가 나올지 봅시다. 그러면 곱하기면 하나라도 짝수면 무조건 짝수지. 네. 하나라도 짝수면 무조건 짝수거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오지. 마지막 빼고. 맨 마지막만 홀수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합은 어떻게 될까? 잘 들어봐. 홀수 개수가 0개 또는 2개이면 짝수지. 네. 홀수 개수가 홀수 개이면 홀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짝, 홀. 얘는 홀, 얘는 홀, 짝. 짝, 홀. 홀, 짝. 짝, 짝. 짝, 홀. 홀이 나온단 말이야. 자, 결론 보세요. 자, 곱하기는 딱 한 가지 경우만 나오지. 한 가지 타입만 나오지, 딱. 근데 합은 어떻게 돼? 딱 반이야. 반이라고요. 반만큼 나온다고 무조건. 자, 그럼 다시 주사위 3개는 총 경울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개 상승가지니까 216가지거든? 그럼 거기에는 다 셀 수는 없잖아. 주사위가 3개면. 그러면 잘 봐. 짝수 개수 세는 게 편하겠나? 그냥 전체에서 홀수 개수 빼는 게 편하겠나? 빼는 게 편하겠다고. 근데 그 여사건을 어떻게 확립시키냐면 이게 배경식으로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치? 이렇게 접근하라고요. 네. 특히 3개짜리는. 그래서 훨씬 편하지. 자, 곱이 홀수인 경우,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되면 돼? 답을
216에서 135, 135, 135니까 3의 3승 27 이렇게 되면 되지.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합은 무조건 개수가 몇 개야? 반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되면 되지 그냥. 정답이 얼마야? 108. 근데 이제 이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이면 너네들이 이거 갖다가 분류를 하기 시작하겠지. 분류를 해가지고 일일이 셀 거 아니야. 그런 작업들이 시행착오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와닿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가봅시다. 합의 법칙 578. 자, 장카 100 있다. 얘네들이 몇 송이씩이냐면 8송이, 6송이, 8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꽃병이 2개가 있거든. A 꽃병이 있고 B 꽃병이 있어. 내가 문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럼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일단 한 송이 뽑아가지고 A에다 딱 넣는 거야. 그럼 이제 한 송이 뽑은 거 만약에 장미를 뽑았잖아. 그러면 한 송이 뽑은 거는 빼고 나머지 카백에서 9송이를 B에 집어넣는 거지.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만약에 한 송이를 카네이션으로 뽑았어. 그럼 카네이션 이제 뽑지 말고 이거 둘 중에서 9송이 조합해가지고 B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야.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다? 분류야.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카네이션하고 장미하고 좀 장 경우, 카 경우, 백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는 얘기. 분류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인 경우, 카인 경우, 이제 백인 경우 이렇게 시도를 한다 이거야. 그럼 장인 경우는 이제 뭐 한 송이 뽑아서 집어 넣었으니까 이제 카백 중에서 적당히 조합해서 B에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순서상이 어떻게 될 거냐면 9송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시작이지. 근데 최대 몇 가지 땡길 수 있어? 6가지 땡길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콤마 3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이거? 6가지거든. 근데 이 경우나 이 경우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 안 따져도 되는 거지. 왜 88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고. 그럼 이것만 따져주면 되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거 뽑았어. 그럼 이제 88이 남잖아. 그럼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이제 1,8인데 어디까지 가능해? 8,1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몇 가지야 이거는? 8가지니까 6, 8 나오니까 정답이 20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제가 1,8, 2,7 이렇게 쭉쭉 가서 6,3까지 된다고. 그래서 그게 10가지. 다음. 꽂을 수 있는 게 좀 장미 하나에 가려. 자,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 한번 볼게. 581번. 자, 581번 문제가 뭐냐면 자, 방과후 있지? 1교시, 교시하고 강좌가 있어. 교시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강좌는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 잘 읽어봐.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수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의 수는 이랬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몰빵해서 선택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분류인 거지. 분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교시. 그치? 1, 2인 경우, 2, 3인 경우, 1, 3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 이거야.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거지. 그래서 이제 자, 원래 방법으로 고려해보면 1, 2교시 뽑는 경우, 2, 3교시 뽑는 경우, 1, 3교시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 2교시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3이니까 그냥 10을 쓸게 그냥 2 곱하기 3이고 그다음 2, 3은 3 곱하기 4고 그다음 1, 3은 2 곱하기 4로 끝난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하면 되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쓰냐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차라리 그냥 전체 경우에서 몰빵된 경우를 다 빼면 어떨까? 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6건으로 접근하면은 9C2에서 빼기 2C2 빼기 3C2 빼기 4C2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죠. 항상 이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같이 생각하면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경우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항상 두 쪽을 잘 같이 보면 돼요. 저기서 뺀게 뺀 거야. 전체 경우에서 이거 동시에 뽑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C2를 빼고 여기도 몰빵된 경우 빼자는 거지. 3C2 4C2 두두두 빼자는 얘기야. 아, 3교시에 물방울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그렇지. 3교시에 몰빵된 거, 4교시에 몰빵된 거 각각 이런 식으로 빼자는 얘기죠. 그럼 4번 볼게요. 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584. 자, 이렇게 돼 있어. 문제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라 되냐면 A를 포함하는 한 개수와 X를 포함하지 않는 한 개수를 합하시오 이랬거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도 포함하면서 X는 포함하지 않는 동시에 생각하면 안 돼. 이 경우 저 경우 지금 더하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알죠? X 플러스 Y하고 이제 A 플러스 B가 있다. 그러면 한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지. 다 문제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곱하기 4겠지. 네. 자, 그 중에서 원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일 텐데 자, 위에 거 먼저 봐. A를 포함하는 경우니까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선택하나 여기서 선택하나 여기서 선택하나의 원리잖아. 항 만들 때는 항상. 그래서 A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가지지. 네. 한 가지이면서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면 그치? 그 다음에 X는 포함하지 말래. 그럼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럼 얘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3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아, 저게 없는 항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치? 없는 항이라고 취급하면 되죠. 만약 X를 포함하는 한개수 이러면 여기서 그냥 X만 포함해야 되니까 경우수가 1 1.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없는 걸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약수 봅시다. 자, 뭐 이것도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나는 그냥 이렇게 불러. 그냥 너네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진아, 보세요.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졸면. 자, 잘 봐요. 2의 제곱. 자, 이렇게 쓰면 나는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약수 수직선이라고 하거든. 그럼 2의 제곱의 약수가 어떻게 나와요?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지. 그럼 이걸 분해해보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의 제곱이라는 건 저거 제곱이 보면 지수가 2승이잖아. 그럼 약수 개수는 항상 몇 개야? 2 플러스 3개지.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약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그냥 때리면 되지. 끝났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봐봐. 이번에는 2의 제곱 곱하기 셈이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약수 평면이라고 할 수 있어. 약수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로 라인에 2 제곱의 약수는 이렇게 나오지 3의 약수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가로 라인에는 지금 2의 약수가 몇 개야 지금? 지금 2 플러스 1개지. 그리고 3의 약수 개수는 몇 개야? 2개 나오니까 1 플러스 1개로 나오지. 그럼 실제로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 있는 이 6개는 전부 다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지. 맞지? 그럼 실제로 개수가 6개고 곱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각 지수에서 이제 더하기 1. 다시 말하면 2 플러스 1에서 5 플러스 1 이제 곱한다는 의미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분해한다.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세 개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얘는 그냥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이지. 그리고 밑에 줄에 합구해봐. 3으로 묶어내면 얼마죠? 이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을 묶어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약수의 총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라인을 어떻게 깔아주면 되냐면 이쪽 약수 쫙 나열하고 저쪽 약수 쫙 나열하고 요쪽 약수 쫙 나열한 다음에 다 곱하면 돼요. 됐어요? 네. 평면까지 이해했지? 약수 평면까지는. 네. 그럼 약수 공간이라고 했지. 약수 공간.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만들었는데 아무튼. 얘는 평면으로 안 되겠지. 1, 5, 1, 3의 제곱, 3의 제곱,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잘 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만들어질 것이고 자 이쪽 라인은 지금 이게 다 더하기야. 곱하기야. 여기는 1, 3, 3의 제곱 만들어질 것이고 세워가지고 1, 5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쪽은 큐브가 만들어지겠지. 쫙쫙쫙. 네. 그럼 이쪽 라인 쫙 곱하고 쫙 곱하고 쫙 곱하고 하다 보면 그럼 결국은 약수 개수가 약수 개수 4개, 3개, 2개지. 네. 그럼 그 안으로 큐브가 쭉쭉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얘는 이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일단 약수 개수부터 봐.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플러스 1 곱하기 5 플러스 1이야. 개수가. 네. 그리고 약수 총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또 묶어서 1 더하기 3의 더하기 3의 제곱이겠지.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1층이 있고 2층이 있지. 네. 1층은 여기다가 1 곱한 거지. 네. 2층은 여기다가 5 곱한 거잖아. 네. 그럼 이걸로 묶어내면 1 플러스 5로 묶어낼 수 있지. 네. 1층, 2층 무슨 개념인지 알겠지? 네. 평면 1층, 2층이잖아. 그래서 1 플러스 5. 이렇게. 그래서 약수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 문제만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 안 되겠네. 자, 그래서 발전 문제 585 풀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거 풀어줄게. 네. 자, 587 보면 300의 양의 약수지. 그럼 30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짝수 개수를 A라 하고 그다음 5배수 개수를 세래. 그거 두 개 이제 더한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얘가 짝수이려면 반드시 짝수는 인수로 뭘 가져? 소인수로 2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케이스가 3가지고 얘는 2가지고 얘는 3가지니까 원래 약수 개수가 이거거든. 근데 선택의 여지가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인데 네. 짝수가 되려면 2하고 2의 제곱만 뽑아야 되지. 네. 따라서 경우수 몇 가지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결론보다 식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네. 경우의 수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5배수가 돼야 되니까 5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지. 네. 그 말은 여기서 선택의 여지에서 1이 빠진다는 얘기야. 네. 따라서 얼마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여기 12 더하기 12니까 정답 24입니다. 자, 늦은 시간에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